이렇게 후기를 제가 남기는 이유는 그래도 저희를 이제 찾아주실 때 어떤 과정으로 이게 흘러가는 건지 실제 후기를 좀 보여드려야 조금 더 신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후기를 남겨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카클릭 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으로 차량 매입을 하러 가고 있어요. 작년에 저한테 그랜저 HG를 사셨던 분이고, 근데 포터를 판매하신다는데 포터는 그 사이에 또 인천에서 좀 비싸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사가라고 하니까 거기는 가격이 안 맞는다고 못 사간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다시 문의가 주셨는데요. 작년에 사셨는데 손해가 한 600~700 되는 거 보니까 엄청 이제 눈탱이를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손해 덜 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입을 하러 가고 있고요. 고객님 타시던 차량은 또 사업자 용도로 사신 차량이라,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일단 중고차를 파실 때 보면 저희는 다 법인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사오면은 원래는 계산서를 받아와야 돼요. 근데 이제 사업자가 없으신 개인은 계산서를 끊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예요.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사업자를 갖고 계시면은 끊어주셔야 돼요. 근데 끊어주려면 세금을 내니까, 부가세를 내니까 끊어주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같은 경우는 사업자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그 증빙만 해주시면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제 사업자 용도로 저 장부에 기재를 하고 사업자로 등재를 해놓고 사용을 하셨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금 계산서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말이 안 좋게 오갈 때가 있는데, 저희가 부가세를 더 드리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딜 가시든 중고차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저희가 거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아요. 계산서를 받아도.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알고 판매를 하셔야지 예산에 지장이 안 생깁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시는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딜러들한테 물어보세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지, 발행을 하게 되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서로 그런 거를 맞춰놓고 거래를 하셔야 서로 이제 싸울 일이 없겠죠. 그런 부분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허위매물을 당하셨는데, 요즘 허위매물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안 하고 싶고요. 아무튼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시세에 맞게, 시세보다 조금 더 드리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차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차량을 파실 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을 수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하시라는 거. 믿을 수 있는 업체는 지난 몇 년간의 이력을 꼼꼼히 보시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당장의 1페이지 2페이지가 아닌 그 전의 이력, 또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을 해 보시고 차량 거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중고차 살 때도 팔 때도 사기가 많이 성행한다고 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몇몇 안 좋은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 매매 시에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져가는데, 저희 자동차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랑 어디 있지? 매매 사원증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매매 사원증, 이런 걸 확인을 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돈은 오갔는데 명의가 바뀌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돈이 어떻게 오가고 명의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거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인이랑, 사업자 직인이랑 이 법인 도장 찍혀있는 계약서에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법적으로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명의 이전을 언제까지 해줄 건지 뭐 이런 부분 꼼꼼히 특약사항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오간 다음에 돈 먼저 받고 서류를 꼭 넘겨주시고요. 돈을 받았을 때는 뭐 서로 이제 특별한 문제 없으면 뭐 반품이나 이런 게 없게끔 파실 때든 사실 때든 서로 특약사항을 잘 써놓으셔야 안전한 거래가 됩니다. 뭐 이 정도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일단 나머지는 이제 가면서 후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차 보면서 후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깝다, 아까워. 네, 그리고 저 위에도. 그 저당 해지 금액 빼고 나머지는 이제 넣어 드릴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이렇게 매입을 마치게 됐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차를 파셨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대한 손해 덜 보게끔 차량 가격 맞춰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이제 영상에 들어갈 건데 저런 분들이 계세요. 뭐 저당이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당 같은 경우는 압류는 뭐고 저당은 뭐냐면 압류는 딱지 끄는 거,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들을 다 내야지 이전이 되고요. 저당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캐피탈, 차 살 때 캐피탈로 사시면 저당을 걸어놔요. 그 저당이 있으면 그 부분은 풀어야지 이전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모르시더라고요. 전에도 부산 갔는데 모르셔가지고 저 그장 온 적이 있는데 저당이 풀려야지 이전이 되고요. 이렇게 보이나? 저당 한 건 있죠? 이렇게 저당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면 자기들이 차를 뺏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못 팔게 하기 위해서 저당을 걸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갚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당을 안 잡고 빌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당이 잡힌 차는 저당을 무조건 풀어야지 차를 판매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의 차량 매입 이야기는 마치고요. 제가 어차피 구독자도 얼마 없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저도 편집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맨날 밤새서 올리는데 이렇게 후기를 제가 남기는 이유는 그래도 저희를 이제 찾아주실 때 어떤 과정으로 이게 흘러가는 건지 실제 후기를 좀 보여드려야 조금 더 신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후기를 남겨봅니다. 그전에는 블로그를 제가 오래 했는데 블로그 보면은 지난 몇 년째 다 있어요. 블로그가 한 5, 6년 전 거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손님들이랑 실제 후기를 이렇게 남기고 있는데 이 영상에도 별로 재미도 없고 보시는 분들도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보실 때마다 그래도 제가 떠든 얘기만이 아닌 실제 후기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차량은 지금 탁송을 불러놨고요. 여기가 조금 외지라서 탁송 기사님이 차 가져가시라고 하고 저는 먼저 떠나고 있어요. 이렇게 매입 이야기는 마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클릭 김팀장이었습니다.